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아이온큐 매각의 의미, 양자 컴퓨터 큰손은 비공개 자료를 통해서 육존을 쓸어 담았다라는 게 무슨 내용인지 방송을 통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양자 컴퓨터 관련 섹터가 지난 금요일 또 다 낙폭을 키웠어요. 낙폭을 키우다 보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이전에도 얘기했죠. 이거는 지금 신경 쓸 게 하나도 없다. 왜? 이번 양자 컴퓨터 관련 섹터들의 하락이 어떤 특정 악재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굳이 엮는다라고 하면 아이온큐가 이번에 또 매각 관련된 공시가 나왔어요. 그거 발표하면서 이게 아이온큐 주도로 또 하락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그게 아닌 게 뭐냐고 하면은, 어제는 사실 어제가 아니죠. 금요일장 같은 경우는 시장 전체적으로 뭐 했다? 트럼프 리스크였죠. 이제 관세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실질적으로 이제 8월 1일부터는 진짜 관세가 부과가 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게 지금 브라질의 사태를 보면 알겠지만, 정말로 이게 좋아지지 못하면은 50%가 넘는 이런 관세도 통보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관세 리스크에 대한 하락 여파라는 거겠죠. 특히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나스닥 차트 같은 경우도 과거에 관세 리스크로 낙폭을 키웠고, 그래서 전에도 제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뭐다? 오히려 이렇게 빠질 때가 매수 기회였다. 이때 여러분들이 양자 컴퓨터 사셨던 분들은 지금 2배에서 3배 수익일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에 지금 오히려 이런 관세 리스크로 무너진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우리는 뭐다? 매수 기회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양자 컴퓨터는 지금 오히려 이런 이 양자 컴퓨터 자체의 악재가 아닌 상황으로서 밀린다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호재인 상황이라는 거고, 특히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자 컴퓨터 몇 개의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 아키퀀텀 같은 경우도 22평대를 일단은 터치하고 지켜내는 모습이에요. 우리 주식에서 다들 알죠? 급등 패턴이 5일 이동 평균선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20일 이동 평균선대를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거 계속해서 뭐한다? 우상향한다. 그래서 20일 이동 평균선 깨지 않은 상태에서는 얼마든지 반등이 나오고 깨는 순간이 사실 무너지는 구간이다라고 우리가 많이 보는데, 지금 사실상 진짜 이렇게 많이 밀렸다고 하지만 지키는 자리가 어디다? 22평이라는 거거든요. 아키퀀텀이라든지 아니 아이온큐 같은 경우도 22평대 지금 받고 있고, 아니면 또 리게티 컴퓨팅 같은 경우도 22평 받고 있어요. 물론 몇 개 또 다른 기업들은 안 받고 있는 기업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차트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이 양자 관련되어 있는 급등 최근에 했던 종목들, 부각됐던 종목들을 22평을 지켜준다는 게 어쨌든 이게 개인의 심리가 어쨌든 매수를 강하게 받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차트적인 관점으로도 사실 불안한 모습은 없다 생각하고 있는데, 가장 여기서 저는 사실 중요한 건 이번 매각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이게 개인을 흔들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왜냐고 하면은 사실 이제 아이온큐 어제 금요일에 양자 컴퓨터의 하락이 사실 뭐 때문이었냐라는 이야기가 맞냐고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런 아이온큐가 또 매각 이슈가 나와요. 실질적으로 매각한 건 언제다? 7월 8일이지만 이 자료 제출이 언제다? 7월 10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요일에 자료가 제출되고 나서 이제 오히려 또 매각했다라고 해서 주가 빠졌다라는 건데, 지금 아이온큐가 제가 예전에 얘기했지만 이 매각을 가지고서 굉장히 개인을 많이 흔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은 이제 토마스 크레이머뿐만 아니라 동기간에 같이 또 매도한 게 지금 이사 역시도 그래서 7월 7일에 또 이제 비중이 6% 정도 어디 갔죠? 비중이 지금 약 6% 정도가 줄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없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어쨌든 같이 매도가 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매도를 통해 가지고 지금 하기 시작한다. 임직원 매도가 계속해서 많은 분들에게 이거는 악재가 있으니까 파는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떨군다고 했죠. 근데 제가 예전에도 이거는 관련 자료 영상을 많이 만들었어요. 임직원이 이제 도망갈 준비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아이온큐 내부자 매도 시작 이런 얘기하면서 이미 매도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다라고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결론은 뭐였다?
그래서 팔지는 말라라는 거거든요. 이게 다 뭐 때문에? 의도된 매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많은 분들이 이게 매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무조건적으로 악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매각이 악재가 아닌 게 뭐냐고 하면요. 매각은 늘 있는 겁니다. 아이온큐라는 주식이 2023년부터 4년, 5년 이미 상승 초입 구간에도 매각이 엄청 나왔고요. 이 눌림목 여기가 또 어디야? 관세죠? 관세 리스크로 무너졌을 때 이 당시에도 매각이 나왔어요. 지금 뭐 더 큰 대규모 매각이 나오다 보니까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악재가 아닌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역시도 사실 악재가 아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주식과 다르게 대주주의 지분이 사실상 없는 게 더 좋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알겠지만 원래 대주주의 지분은 거의 없다시피 해야 돼요. 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특정 누군가가 지분을 대량 보유하게 되면서 이 기업을 좌지우지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보통의 이제 이 미국 같은 기업은 대주주보다는 그처럼 임직원보다는 펀드라든지 아니면 기관, 그러니까 펀드의 비중이라든지 아니면 기관 투자자들의 비중이 오히려 더 높은 상황. 그래서 오히려 이런 기관에서의 매도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건 뭐다? 악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지금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대규모 매도를 통해서 개인을 흔들어 제낀다라는 거는 그만한 의도가 있어야겠죠. 근데 그 의도가 언제 확인이 되었느냐? 최근에 발표한 유상증자를 통해 가지고 아이온큐가 진짜 이제 뭐 하려는구나. 이제 대놓고 이거 뭐 있구나를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죠. 왜? 자, 보면 알겠지만 아이온큐가 최근 7월 7일에 뭐 했습니까? 발표 난 게 유상증자를 발표해요. 10억 달러 규모라고 하면 약 1조 한 4천억 정도 되겠죠? 근데 재밌는 게 이거예요. 아이온큐가 지금 그 당시에도 이제 주가가 50달러를 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얼마? 공모 가격이 55.49달러예요. 그러니까 더 비싸게 사라는 겁니다. 비싸게. 여러분들 대가리에 총 맞지 않은 이상 이거 뭐하러 더 비싸게 사요? 지금 내가 그냥 시장가로 1조를 긁어도 50달러에 살 수 있는데. 근데 재밌는 게 여기 뭐다? 이 55.49달러에 사니까 아이온큐가 뭘 해주냐고 하면요. 7년 내로 와런트가 제공이 됐는데 지금 이게 99.88달러거든요. 99.88달러에 해당 이 주식수를 3,600만 주를 매수하게 되면은 여기서 약 5조 정도를 또 추가적인 매수를 한다는 거예요. 5조를. 그러니까 지금 5조를 너가 아무 대가 없이 살 수 있게 해주는데 몇 달러? 그냥 거의 100달러. 언제까지? 7년. 여러분들이 생각해봐도 이상하지 않나요? 40달러 지금 할 때 사도 그냥 5조 사도 될 거를 뭐하러 굳이 100달러에 내가 더 비싸게 7년 뒤에 이걸 사야 돼요. 이걸 근데 권한으로 준대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게 미국에서는 PIP라고 유명한 사례예요. 프리미엄을 붙인 프리미엄을 붙인 이제 공모 발행, 이거 이제 PIP라고 이제 사적 투자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과거부터 문제가 되었냐고 하면은, 과거에 제일 많이 이게 진행됐던 게 바이오테크예요. 바이오 기업, 미국에. 그래서 바이오 기술 분야에서는 공개 주식에 대한 사적 투자가 유행이지만 일부 투자자는 비공개 정보 공유에 불만을 품고 있다. 그러니까 실적이라든지 뭔가를 조기에 공개를 받는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이런 PIP, 공모주식에 대한 사모투자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꽤 오랫동안 사용되었던 방법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 그래서 주로 부실 기업들이 공공자본 시장에서 배제되는 자금 조달 수단하기 위한 이런 PIP를 활용했다는 건데 중요한 건 뭐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는 방식의 자본을 조달해야 되니까 부실 기업이기 때문에 자본을 활용하기 위한 투자를 받기 위해서 뭐 해준다는 거예요. 앞에도 얘기했지만 합법적인 내부자의 거래의 한 형태고 곧 발표될 압연구 데이터와 같은 비공개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특정 집단에게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 있어. 이거 있으면 뭐 하겠어? 주가 올라가겠지, 날라가겠지. 그럼 너 이거 사면 된다니까. 지금 대신에 좀 프리미엄만 붙여서 사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담겨보니까 합법적인 내부자의 거래로서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됐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실질적으로 이런 PIP라는 부분이 이게 단기간에 뭐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걸 활용해서 단기간에 뭐 한다? 40% 이상 발표 직후
거래는 평균 주가가 40% 이상 단기간에 또 오히려 상승하는 효과도 나타냈다는 겁니다. 일단 55달러에 가져다가 샀는데 이것보다는 시세 차익 남겨야겠죠. 그럼 주가가 어떻게 더 빠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지금 제기되는 의문이 뭐냐? 자, 보면 알겠지만 뭐라고 한다. 이번 유상증자를 단행하게 되면서 과거 제약 바이오 업계 사례를 떠올리면서 비대칭 문제에 대한 의문을 이미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태요. 발표 당시 45달러인데 거의 2배에 달하는 걸 누가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다? 이게 지금 과연 공정한 정보 공유에 대한 논란이 다시 한번 불거질 수 있다. 프리미엄 발행 구조 자체는 합법적인 내부자 거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이미 뭐예요? 합법적인 내부자 거래를 통해서 6조에 달하는 자금을 매수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럼 과연 이 아이온큐를 여러분들 관점에서는 매도하는 게 맞느냐, 매수하는 게 맞느냐? 임직원이 매도한다 해서 매도한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겠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는 길게 보고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늘 말씀드렸던 부분. 그래서 오히려 이런 하락이 올수록 여러분들이 저가 매수의 기회지 매도의 기회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